자,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색채가 강렬하다? 색감 예쁘다. 예쁘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중요했었고요. 색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을, 형태를 돋보이게 만드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었는데 처음으로 회화에서 형태보다 색이 더 중요해. 색만 가지고도 그림을 지어 올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었던 화가의 작품인데 그래서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마티스예요? 재미있는 건 원래 출신이 화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앙리 마티스도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프랑스 북부 보행이라는 지역에 나름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장남이 남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셨고 마티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가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실제 공부를 해서 파리 대학 법학과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만큼이나 법률가로서의 삶을 쭉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1890년 그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앙리 마티스는 맹장염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던 시절. 일단 배를 이렇게 열고 충수염을 빼내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심심한 거. 할 거 없는 거. 할 게 없는 거.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계속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누워서 할 것도 없으니 그림이라도 좀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그림 그리는 도구를 건넸다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앙리 마티스는 그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평생 그림을 버린 적이 나는 없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189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 남자는 프랑스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버리게 되고요. 이후 1920년부터는 프랑스 남부 니스에 자리 잡으면서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941년 72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또다시 이 앙리 마티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앙리 마티스가 대장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아마 70이 넘는 나이에 대장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앙리 마티스는 아마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더 이상 나는 붓을 들지 못하고 앞으로 영원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만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 장절제술을 통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장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물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성 빈혈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체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 마티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앙리 마티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이어나감으로써 병마와 맞서 싸운 예술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방금 저 그림을 봤지만 이카루스는 이제 그림만 봐도 사실 이렇게 약간 춤추는 듯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니까요. 생동감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장암 수술 후에 병상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림 자체가 달라 보여요. 저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대장 절제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저렇게 예술 세계를 다시 만들어냈다 하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이 마티스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삶을 막 불태웠듯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또 지켜내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굽니까?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예, 이순신 장군님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철인처럼만 보이는 그도 결국은 인간이었고 또 전쟁과 경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그가 직접 남긴 일기,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토사 광란이 나서 한참 구토를 했는데 자정쯤에야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면 왜 이순신 장군 이렇게 위로 고생을 했냐 보면요. 3가지 이유를 크게 꼽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스트레스를 꼽는데요. 스트레스로 문제야. 얼마나 늘 긴장을 그쵸. 하냐. 네. 둘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인데요. 난중일기에는 장군이 제때 끼니조차 먹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부실하거나 상한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과도한 음주인데요. 어머. 난중일기에는 음주 기록이 무려 130회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7년의 기간이지만 굉장히 잦은 편이라고 할 수 그건 좀 있는데 의외다. 이거는 추정하건대 단순한 이런 기호,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만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령관은 수많은 부하 장수들을 거느려야 되니까 약간 위로 막 이런 그쵸. 것도 있겠구나. 결국에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 위염 그리고 장 질환을 악화시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